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도담중학교 교사 심지영이라고 합니다. 조건문에 이어서 반복문 수업으로 또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루프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번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파이썬을 활용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것입니다. 먼저 반복문을 언제 사용하는지 학습해 볼 것이고요. 반복문의 형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 그리고 while입니다. 각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워보고 이를 활용해서 도형을 그려보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명한 수학자인 가우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선생님께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다들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숫자들을 천천히 더해 나가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가우스가 정답 5050을 소리쳤습니다. 놀란 선생님께서는 가우스가 어떻게 정답을 알아냈는지 물어보셨어요. 가우스는 화면에 보이는 방법대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즉, 1부터 100까지 두 번 더한 다음 그 값을 나눠서 간단하게 계산을 끝냈죠. 자, 그럼 컴퓨터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컴퓨터에게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하도록 명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일이 더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코드가 100줄이 넘어갈 거예요. 팔이 너무 아프겠죠. 자, 이렇게 반복적인 명령을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문 루프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면 아까 그 100줄이 넘어가는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or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반복을 나타내는데요. range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0부터 100까지의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 데이터셋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변수 i에 임시로 저장시키면서 그 값을 더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0이 i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sum에 0을 더한 값을 다시 sum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1이 i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sum에 1을 더한 값인 1이 sum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2가 i에 저장이 되고 sum에 2를 더한 값인 3이 sum에 다시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0까지 반복해서 더한다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더한 결과가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왜 range 안에는 숫자 100이 아닌 101이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range는 데이터셋에 0부터 저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100까지 저장하려면 총 101개의 숫자가 데이터셋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fo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for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뒤에는 데이터셋의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할 공간,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터레이션의 앞글자를 딴 i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뒤에는 데이터셋을 적어줍니다. 이 데이터셋을 적은 다음에는 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반복하고 싶은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명령어들은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원래 문장들보다 4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할 명령어들과 아닌 명령어들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겠죠. 이번엔 for를 활용한 단순한 예제 코드들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을 볼게요. 범위 4까지의 숫자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자, 그러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 1, 2, 3까지 출력되겠네요. 자, 예제 2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셋의 표현이 조금 달라졌어요.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제 2번과 같이 데이터셋의 데이터 값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제 1번과 같겠지요.
자, 이 두 가지 코드를 한번 직접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 4까지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출력값이 0, 1, 2, 3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번과 같이 데이터셋을 직접 입력한 값으로 주어준다면 자, 마찬가지로 0, 1, 2, 3 데이터셋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번째 시간에 배웠던 터틀로 그림을 그렸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터틀을 100만큼 이동시키고 120도 회전하고 100픽셀 이동하고 120도 회전하고 100만큼 이동하고 120도 회전한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맞습니다.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앞으로 전진 후 회전하는 명령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명령어를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for를 활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for를 I, in 3번 반복할 거니까 range 3이겠죠. 그리고 아래 반복할 문장을 2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춰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리셨나요? 자, 여러분들 아마 for I in까지는 잘 작성하셨을 텐데요. 레인지는 몇일까요? 그렇죠. 4입니다. 자, 그러면 100만큼 전진한 후 몇 도 회전하는 것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90도 회전하는 것으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다각형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문에 대해 학습해 보았으니 반복을 도와주는 다른 문법 구조인 while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은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참 혹은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는 조건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해야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while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이 문장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처음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코드들을 이번에는 while문을 활용해서 작성해 보세요. 자, 변수 i의 값이 1부터 시작해서 그 값이 100이 될 때까지 반복할 거고요. 총 합을 저장하는 변수 sum에다가 1부터 100까지의 값을 반복해서 더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i는 i 플러스 1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있어야 반드시 i에 저장된 값이 1부터 점점 커져서 100이 될 것이고요. 100보다 커져야 이 반복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장이 없다면 while 뒤의 조건식이 항상 참이 되어서 while 반복문은 끝나지 않고 무한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while을 활용해서 터틀로 삼각형을 그리는 코드도 작성해 볼게요. 변수 i에 0을 저장 먼저 할 거고요. 터틀이 앞으로 100픽셀 전진한 다음 120도 회전하도록 할 거예요. 이 과정을 i 값이 0, 1, 2가 될 때까지, 즉 3번 반복할 거고요. i 값이 3이 되는 순간 반복을 멈추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이 while의 조건식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반복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문장,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문장 꼭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형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만약 3을 입력하면 정삼각형,
4를 입력하면 정사각형, 5를 입력하면 정오각형을 그려주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포를 학습하며 만들었던 터틀 코드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도형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숫자를 입력받을 것이고요. 그 숫자만큼 전진과 회전을 반복하도록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때 만약 그 숫자가 3보다 작다면 도형을 그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if를 사용해서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음을 출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만 코드를 끝내버리면 for 반복문이 끝나지 않아서 아마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다는 메시지가 여러 번 반복해서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된 숫자라고 출력이 끝나면 이 for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문을 벗어나도록 하는 명령어 break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보다 큰 수를 입력받았을 때에는 조건을 만족하고 전진하고 회전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전각을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지는 저의 코드를 참고하셔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6을 입력했을 때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터틀이 육각형을 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따라서 반드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반복문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